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27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3080 플러스 도심 복합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후보지 10만호 발굴, 대책 목표 물량의 51%, 그리고 전체 후보지의 55.6%가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 지역이라고 하고요. 효창 공원 압력, 그리고 고생역 남측 등 11곳에 관련해서 8차 후보지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압력, 그리고 수원 고생역 남측 등 1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8차 후보지로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그리고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서 총 1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심복합사업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이라고 하고요. 공공주도로 도심 내 노후화된 지역을 고밀 개발해서 획기적인 속도로 신축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간 정부는 7차례에 걸쳐서 65곳 8.96만 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고 하고요. 이번에 발표로는 후보지 76곳이고 총 10만 호의 신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3080 플러스 대책의 도심복합 사업 지구 지정 목표인 19.6만 호의 약 51%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1차에서 8차 후보지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구역수, 공급 규모에서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울산까지 해당 76곳, 그리고 9만 호죠. 이번에 선정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9곳, 경기 2곳, 총 11곳, 역세권은 8곳이고요. 저층 주거는 3곳이라고 합니다. 총 1만 호의 규모고요. 8차 후보지 중 수락산역은 태릉 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대체부지로 발굴되었다고 하고, 수원 고생역 남측 등 8곳은 당정 주택공급 TF를 통해서 발표되었던 지역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이번에 후보지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도심복합사업 8차 후보지 개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해당 지도하고 여기 보시면 강북구,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광동구, 용산구, 그다음 구로구, 관악구, 그다음에 밑에 경기도의 수원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총 11곳이고요. 수락산역 인근, 대림역 인근, 고덕역 인근, 상봉역 인근, 봉천역 서측, 봉천역 동측, 번동중학교 인근, 중곡역 인근, 효창공원 압력 인근, 수원 고생역 인근, 수원 건선 131-1 구역이라고 합니다. 이번 8차 후보지 중 주요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8차 후보지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압력 구역은 정비 예정구역 해제 이후에 역세권 사업 등을 추진하다가 실패하는 등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도심복합 사업을 통해 더블 역세권 입지에 맞게 고밀 개발함으로써 업무 상업 주거가 어우러지는 용산구의 새로운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고요. 이 지역 꼭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용산구 효천공원 압력. 그리고 8차 후보지 중 사업 면적이 가장 큰 경기 수원 고생역 구역은 정비구역 해제 후에 17년이죠. 2017년. 고도 제한 구역으로 인해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심복합 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생활 SOC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를 통해 고생역 일대가 지역 생활권의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네요. 이 두 지역 참 기대가 많은 지역 같습니다. 효창공원 압력 인근 조감도하고 경기 수원 고생역 인근 조감도가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심복합사업은 그동안 민간 재개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발생하던 원주민 내몰림이나 사업 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공공이
참여함으로써 보완하는 한편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시공사 인테리어 등은 주민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의 높은 동의를 단기간에 이끌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공공참여를 통해 원주민의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도심복합사업은 원주민의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상향하고 기부 체납,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얻은 이익을 토지주의 분담금을 낮추는 데 사용한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 지구 지정을 완료한 7개 구역의 경우 민간 재개발 사업보다 약 30% 이상 분담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7개 구역 민간 재개발 사업 대비 평균 8천만 원에서 2.4억 원 분담금 감소가 추정된다고 하네요. 또한 분담금의 부담 여력이 부족한 토지주에게는 우선 분양가의 50%만 부담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 공유형 주택하고 최초 분양가액을 20년에서 30년간 분할 납부해서 소유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 적립형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익 공유 주택이나 지분 적립형 주택의 비교를 이렇게 표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 기존 세입자는 공사기간 동안 LH가 보유한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하였다가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투기방지 조치를 통해 기존 토지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건데요. 도심 복합사업은 3년간만 한시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외부 매수세 유입에 따른 부동산 시장 과열을 차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선결 과제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토지주 우선 공급권을 법안의 국회 의결일 2021년 6월 29일이죠. 해당 의결일을 기준으로 제한하였고 이러한 조치로 인해 혜택이 큰 사업임에도 외부 매수 유입 및 지분 쪼개기 등의 차단이 되는 등 사업 이익이 온전히 기존 토지주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토지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서 기존 재개발 사업 대비 사업 기간을 15년에서 5년으로 10년 이상 단축하였다고 하고요. 토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전매 제한도 받지 않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주민의 선택권을 민간 사업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건데요. 도심복합 사업은 공공기관이 시행한다고 하지만 시공은 주민들이 직접 선택한 우수한 민간 건설사가 맡게 된다고 하고 설계나 인테리어 등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진행된다고 하네요. 특히 우수한 건설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싱크대, 붙박이장, 타일, 바닥 등 주요 마감재에 대한 선택폭을 넓혔다고 합니다. 공공주택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브랜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중소대기업 자재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네요. 또한 예정지구 지정 이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주민대표 회의를 구성 운영하고 사업 시행자가 운영비도 별도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민간 개발이 장기간 정체된 지역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도심복합 사업은 민간 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주거 환경이 열악한 채 장기간 노후화되었던 지역에 공공이 지원함으로써 최단 기간에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고요. 지구 지정을 완료한 구역을 살펴보면 증산 4구역에 대해서는 20년간 민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민 동의를 확보하지 못해서 2019년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되어 개발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노후주택이 무려 90%에 이를 정도로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으나 작년 3월 말 1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에 불과 40일 만에 3분의 2 이상의 주민 동의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작년 말 본직으로 지정되는 등 도심복합사업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증산 4구역이라고 하네요. 신길 2구역은 신길 뉴타운의 북측에 위치하고 있고요. 뉴타운 남측 구역들은 모두 사업 완료 또는 진행 중이나 사업성이 낮은 북측 6개 구역은 2014년부터 17년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되어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토지주의 구역 내 실거주하는 비율이 61.7%에 이를 정도로 높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 열망도
뜨거운 구역이라고 하네요. 도심복합사업 추진으로 인근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신길 4, 그리고 15구역 등과 함께 신길 뉴타운의 북측 지역 개발을 완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신길동 일대가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8차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용적률 상향, 그리고 수익률 개선 등 사업 효과를 상세 안내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도 신속히 개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후보지에 대해서도 입지 요건이나 사업성 등을 분석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기서 이제 투자자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선정되지 않는 후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 수 있으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과 유사한 지역들이 곳곳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저 또한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남영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추진단장은 많은 주민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그동안 도심복합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도 앞으로도 신규 후보지를 지속 발굴하고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8차 발표지 후보지 구역도인데요. 총 11곳이고요. 여기 보면은 노원구 수락산역 인근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구로구 대림역 인근 역세권이죠. 그리고 고덕역 강동구 고덕 공무원 아파트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중랑구 상복역 인근의 역세권이고, 그리고 관악구 봉천역 서측 역세권이고, 그리고 동측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 강북 번동중학교 인근 저층 주거지역이고, 8번째로 광진구 중국역 인근은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용산구 효창공원 함역 인근은 역세권이고요. 수원 고생역 인근은 저층 주거지역, 그리고 수원구 건선 113-1구역 1호는 저층 주거지역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두 번째, 1차에서 7차 발표 후보지 65곳인데요. 여기 보시면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이 주민의 3분의 2 동의 확보 구역이라고 하네요. 은평구 덕선여대 인근인데요. 여기는 예정지구 시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지역이 있네요.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까지 이제 발표됐고요. 이번에 8차가 이제 발표된 거죠. 아무튼 이런 지역들을 투자자의 관점으로 열심히 임장을 가보셔서 한번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일어날 것인지 한번 계획해 보시고 예측해 보시는 것도 투자자의 입장으로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발표가 돼버리면 이 지역들은 지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요. 예, 그 지역 내 이제 주민분들은 수혜를 받게 되는 거죠. 열악한 그런 주거 지역이 한순간에 이제 새 아파트로 이렇게 변경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해당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0만원 발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좋은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기분 좋으시고 유쾌하신 그런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